아니 솔직히 섞기 시대가 제일 쉽잖아. 그냥 움집, 신섞기. 네. 맞지? 그리고 간섞기가 신섞기고 뗀섞기가 부섞기. 오 맞죠. 맞지? 그리고 그 움집이 아니라 굴 속에 사는 게 이제 그 부섞기. 민문이 토기.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지. 오.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살짝 치지. 근데 청동기. 청동기에서 이제 청동 거울.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청동 거울. 근데 실제로 거울이 아니에요. 얼굴 안 비춰진. 이거랑 칼. 그거 있잖아요. 비팔 먹는 거. 그런 거. 난 그건 알지. 구석기는 알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무리지어 생활하기 시작한 게 이제 신석기부터. 이제 그 농사 기술이 늘어나면서 잉여 작물이 생겨나면서 얘네가 무슨 지기가 생겼다. 그게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뭐 제사장 뭐 이런 거 아니야? 까지가 내 하는 게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잘 몰라. 신라가 통일했다 이거밖에 몰라요. 웅진, 청도 뭐 이런 거 백제. 원래 공주였죠? 사비천도. 웅진, 청도, 사비천도. 수선으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이제 영역을 넓힌 두 왕인데요. 광개토대왕은 위로 북진 정책, 장수왕은 남진 정책. 맞지? 이 정도까지 기억이 돼.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면 이게 좀 어려워져. 쉽지 않아. 그래도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수능 함사 저 1등급이었어요. 41점이었습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보겠습니다.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육각형이라는 도형이 니네한테는 익숙하지 않다고 육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거를 준 것도 없고요. 육각형의 대각선을 길이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잖아. 우리한테 익숙한 도형으로 얘를 잘라보면 사실 이제 정삼각형 6개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괜찮니? 정삼각형 6개. 미안해 여기 여기 중간에 여기 지나야겠죠. 이제 XO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미지수를 잡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 미지수 어떻게 잡아? 사실 여기가 정삼각형이라는 게 나와 있으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잡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P, 루트 3P.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한 거야? 1대 루트 3대 2일 테니까 얘의 x좌표 대충 P로 잡으면 얘가 루트 3P일 거다. 그러면 나는 결국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좌표를 봐야 되니까 얘의 좌표를 뽑아주면은 P, 마이너스 루트 3P가 될 거고 여기는 어때? x좌표 봐봐. P, 2P, 3P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여기가 3P. y좌표는 똑같이 루트 3P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요거를 연립하면 되겠죠? 로그 A를 밑으로 한 3P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루트 3P가 뜨고요. 로그 A를 밑으로 한 P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3P가 나와요. 더해서 계산을 하면 로그 A를 밑으로 한 3P 제곱이 1이 뜰 테니까 0이 뜰 테니까 3P의 제곱은 1이 뜨겠죠? P 제곱은 3분의 1이다. 여기까지는 얻을 수 있겠네 이제. P가 3분의 루트 3. 이제 결국 구할 게 뭐야? 저 도형의 넓이를 거래. 그럼 육각형의 넓이는 정삼각형 6개 있는 거잖아.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근데 얘는 한 변의 길이를 내가 뭘로 잡은 거야? 2P로 잡은 거야. 아니? 그러면 얘가 6개가 있습니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니까 4 다 없어질 거고 여기 6 남겠네. 6루트 3 P 제곱이다. 근데 P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답은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 넘어갈게요. 그다음 세상수 A, B, C가 있는 다 친구가 0,10에서 정의된 함수 얘는 사인 그래프네. 사인 그래프를 실수배 한참 해준 다음에 얘를 C만큼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래? fx가 8보다 작은 놈을 만족하는 요 놈이 이거 있네. 그러니까 실수 요 구간 전체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데 단 요 점에서만 안 돼.
F3은 8이다. 여기 밖에 안 된다. 라는 소리인데 그럼 잘 들어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준 다음 얘가 8에서 정확히 걸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y는 8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3,8이다. 이거밖에 없냐? 이 그림밖에 없냐? 그지? A의 부호를 내가 지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A의 부호가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은 얘가 그림이 이렇게 y는 8일 수 있다. 맞지? 그랬을 때 여기가 3,8. 어쨌든 3,8인 건 변함이 없어. 여기까지 되지? 근데 그랬을 때 둘 중에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냐? 니네 느낌으로는 사실 뭐가 될 것 같아? 얘가 될 것 같아.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니? 주기 때문에. 자, 봐봐. 지금 얘 스타트 지점이 당연히 0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그럼 여기가 3이려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여기가 7까지 올라가 버리지. 그럼 이 그래프는 사실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만약 이 그림이었다면 3뿐만 아니라 무엇도 빠져야 돼? 7도 빠져야 되는 거야. 근데 저 그림상 얘는 3만 빠져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 그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근데 그러면 요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봐봐.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여기가 3 찍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고 여기가 12일 텐데 그럼 얘가 10에서 잘려야 되니까 그림은 약간 이렇게 그려줘야 돼. 불만 있니? 없죠? 그러면 저 그림을 만족할 거고 문제는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니네는 바로 A랑 C를 구할 수 있을걸? A는 몇이야? 5고 C는 3이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어떻게 간 거야? A라는 거는 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10이니까 원래 A는 얘가 얼마큼 이렇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봐보는 거죠. 원래 마이너스 1과 1이었던 놈이 차이가 2였던 놈이 5배가 되니까 얘가 A가 5일 거야. 그리고 C는 정 가운데 있는 요 놈이잖아, 맞지? 맞죠? 얘를 원래 0,0였던 놈이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라는 거니까 C는 3일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B만 체크해주면 되거든? B는 어떻게 체크해줘? 결국 주기가 얘가 이렇게 이어질 텐데 2파이 나누기 B가 얘 주기일 텐데 얘 주기는 잘 맞아. 3, 6, 9, 12일 테니까 요거 주기가 12다. 그럼 B가 바로 6분의 8이다 라는 게 나오죠. 얘네 다 곱해주면 답이 4번. 됐죠? 오케이? 뭐 이런 그래프 추론하는 거 정도야.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포인트는 요거죠. 안 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부등식에서. 그럼 얘는 y는 크기일 때 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림. 24번을 한번 보시죠. 자, 24번에서 뭐 하나 물어보자. 이 부등식을 풀어야 하는데 우리는 요 지수 함수의 밑이 음수가 들어갈 수 있었나? 마이너스 2x승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지? 여기서 물어볼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원 내용을 처음 배울 때 있잖아. 수원 내용을 처음 배울 때 일단 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요.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운다. 원래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지수에 뭐만 들어갈 수 있었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정수 범위로도 확장을 했고요. 유리수 범위로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수 범위로까지 다 확장을 했고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지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배웠어. 맞니?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A는 0보다 커야 돼요. 밑은 0보다 커야만 얘가 정의가 돼요. 라고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3번이었을까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 개념적인 내용이죠. 이걸 근사하지 않아. 이거 투표나 해볼까? 1번 손.
답은 2번이죠. 유리수로 확장을 할 때 문제가 생겼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이너스 5란 놈이 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5란 놈이 있는데 얘는 유리수 범위는 사실 제곱근의 의미를 가지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맞지? 근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에 아니 25에 2분의 1승이니까 얘가 제곱근 의미를 가지면 이게 아니 5다. 어때? 마이너스 5랑 똑같다라는 모순이 생기니까 그게 생기는 이유가 뭐고, 내가 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정수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짝수의 제곱근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얘는 그냥 음수가 바로 양수가 되어버리는, 모든 음수를 양수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생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유리수 범위일 때부터 얘가 0보다 컸어야만 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지수 함수는 뭐야? 함수. 정역이 실수 전체인 놈이잖아. 그러다 보니 그 지수 함수에서도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어차피 정수 x의 개수 구할 거니까 나는 굳이 여기 있는 놈을 뭐 밑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지? 근데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 밑이 마이너스가 들어갔고 여기가 정수가 되면 이 정수에 뭐가 중요한 거야? 정수에 뭐가 중요해? 홀짝성, 기호성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런 거야? 만약에 x가 짝수면 얘가 어떻게 빠져나오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빠져나오는 거고, 그리고 x가 만약 홀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그럼 얘가 양수라는 소리야? 정말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마이너스 쓰면 그냥 어떤 의미라고? 역수의 의미야, 역수. 그럼 그냥 마이너스 2의 제곱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양수가 맞아요. 오케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얘가 양수든 음수든 그냥 짝수 홀수성,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x가 짝수일 때부터 한번 먼저 바라봅시다. x가 짝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2의 x승으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니? 그럼 요 분식을 풀 때 요거하고 해서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마이너스 8 곱하기 2x승으로 찢어줄게요. 요 놈이 3 곱하기 2의 x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로 빼줄게. 이렇게 바꿔줘도 되니? 괜찮죠?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볼게. 요거 얘는 뭐가 되지? 11 곱하기 2x승 6분의 1보다 크다. 2x승은 66분의 1보다 크다. 뭐 x 대신 마이너스 6? 뭐 이거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2의 6승이 64니까 이것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도 한번 살펴보자. 얘는 어때?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건 2의 x승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2차 부등식이지 그냥. 그럼 얘를 넘긴 다음에 4를 곱해서 넘겨주자. 2의 2x승 더하기 12 곱하기 2x승 마이너스 4 곱하면 64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4, 16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2의 x승이 4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6보다 큽니다. 나오지. 근데 사실 2의 x승은 무조건 양수니까 이거는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인정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한 요 부등식의 해는 2의 x승이 66분의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를 얻어낸 거고, x는 짝수여야만 하고, 그럼 x는 뭐부터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6승부터 가능하고, 마이너스 6승이 이제 2의 6승분의 1이라서 6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 가능하고, 마이너스 2 가능하고, 0까지 가능한 거지. 2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4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반면 x가 홀수면 얘가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지? x가 홀수면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2의 x승으로 빠져나오는 거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x가 홀수면 얘는 식이 그냥 뭐가 문제야?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짝수예요? 아까 그 소리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
내가 4분의 1이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놈이 그냥 2x 승으로 빠져나오냐 마이너스 2x 승으로 빠져나오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내가 표현을 x가 짝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방금 내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이 4분의 1이다라는 그 논점 가지고 얘네 음수가 되더라도 그거를 그냥 짝수로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요. 넘어갈게. 이해가 됐어? 그러면 네. 원론적으로 마이너스인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는 짝수가 아니죠. 또 어려운 질문이야. 어려운 질문이야. 근데 나는 정수론적 관점에서 그걸 짝수로 바라보긴 해. 짝수로 바라보긴 해. 홀수는 알잖아. 그럼 그치? 짝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짝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 짝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이거는 짝수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씨발 어떻게 짝수야 라는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긴 해. 짝수 성질을 갖고 있다. 오케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긴 해. 넓은 범위에서. 얘는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6 이렇게 바뀔 거야. 같은 논리도 마찬가지로 또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 5 곱하기 2의 x승이 6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2의 x승은 30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해주면 된다. 요거는 그냥 숫자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부호만 바뀐 거지. 마이너스 12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64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46이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2의 x승이 마이너스 4부터 16까지입니다. 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나온 게 2의 x승의 범위가 30분의 1에서 이제 16까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 나오는 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는 안 되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까지 가능하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4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4개가 나오니까 답은 8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너 수리논술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질문한 거야? 이건 그냥 진짜 궁금해서. 진짜 그냥 진짜 궁금해. (25번) 볼게요. 모든 항이 1보다 큰 자연수인 수열 A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자연수면 요거 얘가 자연수면 이거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을 내가 비교를 할 때 잘 봐. 얘가 AN과 AN 플러스 1이 있을 때 그 다음 놈에는 얘가 정수든 자연수든 둘 중에 하나가 자연수면 그냥 그걸 써주고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경우 근데 존나 짜치는 표현이야. 그 외의 경우 이게 평가원스러워? 그 외의 경우라는 표현이 평가원스러워요? 평가원이 써버렸어요. 평가원이 썼어요. 언제 썼게? 언제 썼게? 어딨냐? 22번. 한 달 전에 썼어요. 한 달 전에. 그 외의 그래도 여기는 6월 모의고사 때 기억이 있는 경우가 있네. 전 시간에 A반 애들 이거 그 외의 경우 얘기하니까 좋은 게 있었어. 문제라는데. 2달 전에 본 시험인데. 그 외의 경우. 이거는 충분히 평가원스러운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는 이거 보고 너무 짜친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그 외의 경우. 진짜 처음 보는 표현이야. 했는데 아마 이혜원 씨도 그냥 그 외의 경우를 좀 쓰고 싶었나 봐. 평가원 연계다. 나는 평가원스러운 문제를 냈다. 왜?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경우가 존나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A5라는 경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외의 경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소리예요. 얘가 A3과 A4가 곱해서 20이 되는 놈인데 얘가 모든 항이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결국 얘네는 곱해서 20이 된다는 소리는 20의 양의
4, 5, 5, 4, 12, 21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어차피 1보다 큰 자연수만 써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하고 20, 20하고 1 얘는 이제 걸러줘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2랑 10을 쓰게 되면 얘네는 그 외의 경우로 계산이 되겠어? 아니에요. 왜? 2분의 10이 5거든. 그럼 얘는 그 외의 경우가 아니라 저 1번으로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얘네도 걸러줘. 그럼 뭐가 되냐? A3이랑 A4는 4, 5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5, 3 이거 두 가지로밖에 안 나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역추적 문제지? 한번 어떻게 갈지를 생각해보죠. 얘가 어떻게 돼? A2가 대체 뭐였길래 얘랑 얘를 계산을 했더니 5가 나왔을까? 총 3가지 루트가 있을 텐데 그 외의 경우로 계산을 하기에는 얘가 4분의 5여야 돼. 근데 모든 항이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밑에 경우로도 못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아래 경우 둘 다 체크를 해봐도 얘가 5분의 4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그럼 20은 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것도 얘랑 얘를 계산했을 때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끼리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A1과 A2를 이렇게 놨을 때 얘네가 4가 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80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5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되겠죠. 같은 논리야. 얘도 사실 20밖에 안 될 거 같고 인정? 근데 그러면 똑같이 80하고 5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결론이 다르지. 어때? 100이 될 수도 있겠고 4가 될 수도 있겠어. 어때요? 이 끝이야. 다 더하면 180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그 외의 경우를 쓰기 위해서 만든 문제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외의 경우. 로드맵을 또 짜봅시다. 시간 2분 중. 분석 끝? 계산은 좀 혼란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계산 좀 혼란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구조는 간단하지? 이 문제는 오히려 좀 간단한 구조인 것 같아요. 봅시다. 길이가 이렇게 3개가 주어졌고 여기 각을 주어졌어. 그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삼각형은 뭐지? 이 삼각형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여기 극들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건 스킵을 할게. 근데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마음 먹고 구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이 문제에서 5, 6, 6만 줬냐? 외접원의 반지름도 줬어요.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래? 루트 7분의 16이래. 그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을 하려면 나는 결국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삼각형이 뭐밖에 없어? BCA, 그러니까 ABC밖에 없어요. 제일 큰 놈. 그러면 이 각이 주어졌으면 마음만 먹으면 난 뭐도 구할 수 있어?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할 건 뭐야? AP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봐봐. AP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AP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봐야 돼요. 근데 그 AP를 포함하는 삼각형이 지금 당장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난 보조선을 그어야 돼. 어떤 쪽으로 보조선 그을까? 여기로 그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로 그어도 돼.
모르지. 근데 여기 길이 모르지. 각은 알 수 있는 거 있어? 좀 애매한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세타 그리고 여기 길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고 여기 길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여기 이제 대학생 이렇게 쓰였을 때 여기 각도 구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마음만 먹었을 때 이 각을 구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냥 이 큰 삼각형 A, B, C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야?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고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고 여기 각 아는데 그럼 차라리 내가 A, B를 포함하는 요 삼각형의 다른 이제 삼각형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여기 길이 구한다면 5를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인 거야. 그러면 구할 수 있다. 구조 간단하지? 괜찮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EQ 이거랑 뭐 X라고 한번 나볼까요? X라고 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가 뭐래? 8분의 1이래. 8분의 1은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5 곱하기 X에 25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슉 올리면 5X 이퀄 4X제곱 마이너스 4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4가 0이네. 이것도 팁 하나만 갖고 가자. 얘 짝수지. 얘 짝수지. 근데 이게 더했을 때 홀수 나와야 된다 그러지. 그럼 요거 니네 계산 어떻게 하냐? 그지? 짝짝 홀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홀수는 11밖에 없을 거고 44는 짝수잖아. 그지? 이거밖에 없을 거고. 그럼 여기서는 짝수끼리 서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어디 여기 붙으면 돼. 그러면 x가 몇이야? 4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또 뭐? h를 한번 바로 가볼까요? h는 어떻게 구해? 사인 법칙으로 구해보자. 사인 세타분의 ac 요게 저 새끼의 2배 루트 7분의 32다. 그럼 구하면 되는데 ac의 길이는 그러면 루트 7분의 32에다가 사인 세타로 곱해주면 돼요. 사인 세타 몇이지? 코사인이 8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3루트 7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해보면 루트 7 날라가고요. 이게 4니까 12일 거야. 됐지? 그럼 여기 길이 또 12. 이제 마지막으로 나 뭐 구하면 된다고? AB의 길이 구하면 된다.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뭐 최종적으로 K라고 하면 K. 그러면 저 ABC 큰 삼각형 가지고 또 코사인 법칙 써보자. 어떻게 돼? 코사인이 8분의 1인데요. 얘는 2 곱하기 K 곱하기 6에다가 10에다가 K제곱 더하기 100 빼기 144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왜? 5 올려주면은 5K는 2K 제곱 마이너스 88이다. 2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88이 0이다. 그러면 또 11, 8, 뭐 2, 1 이렇게 뜨면 되지 않을까? 16, 11 맞죠? 그러면 K는 몇이다? 8이다. 얘가 8이니까 얘는 3.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을 거야. 왜? 그래서 그냥 닮은 비슷해.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4 더하기 6 하면 10인데 4 더하기 6 하면 10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 B에 대한 변이 5인데 그 B에 대한 변도 10이고 두 배에서 좀 5에 대한 것도 이제 곱하기 2 하면 합해서 10이니까 오케이. 내가 여기서 4를 구하는 순간 내가 4를 구하는 순간 뭐가 보인 거야? 여기가 4대 5인데 여기가 또 6이야. 4대 5대 6이야. 근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야. 이게 5랑 6에 대응될 거다라는 생각이지. 각도 똑같고. 그러면 닮음을 써도 된다. 왜? 뭐가 아니니까? 끼인 각이 아니니까. 합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닮음을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 왜냐면 말 그대로 우리 스윙 닮은 중학교 과정이 빠삭하네. 중학교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정말로 끼인가 4, 5 얘가 뭐였다라고 하면 닮은비를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뒤집혔을 때 여기 5랑 6이 되는 게 끼인각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얘가 닮음이다라고 바라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 평행한 조건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얘가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근데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이 3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충하자면 닮음의 종류가 이제 SAS 닮음이랑 AA 닮음이랑 또 뭐가 있지? 그건 즉각 씨가 뭐였지? 잠깐만 AA 닮음이 있고 그리고 SAS 있고 SSS 이거 아니야? 그지 않냐?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제에서는 이거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SAS를 끼인각이어야 돼요. 아까 그거는 끼인각이 아니었다. 이거였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 얘가 다 구해놓고 보니까 닮음이었네 였던 것뿐이야. 알겠지? 넘어갈게요. 27번 3분 줄 테니 이 문제의 박스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문제 분석 끝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된다서 막 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문제도 아니고 수학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프로블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니네가 이해를 못하는 건 국어 문제도 아니고 수학 문제도 아니야. 그냥 뭐야? 그냥 이 새끼가 말을 존나 어렵게 해놓은 뿐이야. 그지? 그럼 이제 니네가 내가 돌아다니면서 쭉 보니까 요거는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정수 A다 보니까 이제 K는 N의 약수여야 되는 거야. 이제 요거는 체크를 한 것 같아. 맞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결국 K 제곱근 중 하나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K의 무슨 성이 중요해요? 홀짝성이 중요한 거야. 맞지? 그럼 만약에 K가 짝수라면 얘는 어떻게 빠져나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의 n분의 K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K가 홀수면요, A가 그냥 2의 n분의 K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렇게 봤을 때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고 나가야 될 거냐? 대체 얘 양수인 원소의 개수와 음수인 원소의 개수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니까
서윤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봐봐. 결국 얘네는 미지수가 존나 많잖아. A도 있고 N도 있고 K도 있고. 이거를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네. 얘가 음수를 차가 두 개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지금 미지수가 많은 게 문제잖아. 나였다면 세신적 사고였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그래, n에다가 그냥 아무 숫자만 한번 대입을 해보자. 아무 숫자. 한번 뭐 대입해볼까? 8 정도 대입해볼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n이 8인 게 결정이 났으니까 내가 얘를 한번 한국말로 써볼게.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a는 2의 8승의 k제곱근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얘의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은 안 들어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n에 약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1은 못 들어간다고. 뭐가 들어갈 수 있어? 2, 4, 8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2의 8승의 제곱근은 뭐야? 2의 4승도 될 수 있고 2의 마이너스 4승도 될 수 있어요. 많이? 여기가 K가 만약 4면 어때? 8 나누기 4니까 2의 제곱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아 씨발 마이너스가 여기부터 마이너스 2에서 미안.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K가 8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의 1승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마이너스 2의 1승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요 집합입니다. 지금 양수인 원수의 개수와 음수인 원수의 개수의 차이가 몇 개야? 없어. 맞지? 얘가 없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여기 K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짝수 아니면 홀수인데 짝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양수, 음수 쌍으로 나와서 짝수는 여기 있는 음수인 원수와 양수인 원수의 개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근데 내가 넣은 숫자들이 전부 다 어땠어? 짝수였지. 그러다 보니 얘네의 개수에 변화가 없었구나. 이게 보이는구나. 근데 그럼 이제 내가 그랬지 n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은 다음에는 얘를 관찰해 본 다음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홀수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 일단 한번 피드백을 해본 거야. 그래서 A10을 한번 볼게. A10은 어때? A는 2의 10승의 K제곱근 이렇게 해서 놓고 본 거야. 그럼 여기 K에는 이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2, 5, 10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 그러면 일일이 또 써보자. 어때? 2의 5승은 지금 K가 2면 짝수라는 소리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의 5승도 들어갈 거 아니야. 잘 들어. 5면 어때? K가 5면 홀수니까 2의 제곱 딱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K가 10이면요? 2의 1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의 1승 얘네 둘 다 들어가는 거죠. 왜 10은 짝수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 짝수의 개수가 몇 개? 3개. 홀수의 개수 미안. 양수의 개수는 3개. 음수의 개수는 2개. 그러면 차이가 1이 됐네. 좋아. 나는 지금 10을 왜 만들어준 거야? 여기는 2의 3승이니까 얘를 홀수 하나 추가해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여기 홀수가 하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음수와 양수의 개수가 한 개가 차이가 난 거잖아. 그럼 이제 또 피드백을 해보자. 내가 원하는 건 음수의 원수의 개수의 차가 2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으니까 홀수가 몇 개로? 2개가 되도록 한번 늘려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A 15 이런 놈을 한번 볼까? 홀수를 2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A는 2의 15승의 K제곱. 그럼 여기서는 이제 K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3, 5, 15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그럼 잘 들어봐. 이제는 집합 일일이 안 써도 되겠지. 이제 나는 뭐를 깨달은 거야?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짝수는 사실 별 볼 일 없고 홀수의 개수가 뭐인 게 중요하다. 홀수의 개수가 2개인 게 중요하다. 지금에는 홀수의 개수가 1개였기 때문에 짝수 20에서 나온 요각과 요각들은 전혀 개수에 영향을 안 미쳤고 요 하나, 요 놈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나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약수들 중에서 홀수가 2개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3개가 생겼어요. 그럼 또 피드백을 해야겠지. 나는 홀수의 개수를 여기서 1개에서 2 곱하기 5, 1개에서 3 곱하기 5, 2개로 늘렸는데 지금 문제가 약수가 갑자기 3개로 늘어났어. 그럼 여기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아? 홀수를 씨발 1개로 늘렸더니 여기는 1개에서 3개가 됐어요. 어떻게 늘리면 좋아? 그래, 제곱. 예를 들어 9, 요놈을 보면 A는 2의 9승의 K제곱근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3하고 9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어때요? 양수가 몇 개야? 2개가 뜨고 음수가 0개가 뜨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홀수가 2개인 그 구조가 완성이 된 거고, 그럼 이 피드백들을 통해서 나는 뭘 유추해낼 수 있다? 얘를 정리 한번 해보자. 홀수 제곱, 유일한 홀수 2개가 곱해져 있어야 되고, 거기 옆에다가 짝수가 곱해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번 시도해봐요. 예를 들어 A36 같은 거 볼까? 4 곱하기 9 짝수도 막 4야 이런 것들도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 2의 36승의 약수의 개수 K를 만족하는 이 K를 한번 다 써보자. 어떻게 돼?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중에서 홀수 개수가 2개인지를 검증해보면 되죠. 홀수 개수 몇 개야? 1개, 2개 말고는 없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 내가 홀수 제곱 곱하기 짝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결론이 난 거야.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겠냐? 3의 제곱이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3의 제곱, 사실 짝수가 들어가도 되는데 홀수 제곱 단독으로 존재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 맞지? 오케이? 그러면 9가 가능해요. 그리고 2 곱하기 9, 18이 가능해. 3 곱하기 9는 안 되지. 4 곱하기 9는 가능하다고. 5 곱하기 9는 안 돼요. 홀수야. 6 곱하기 9는 그것도 안 되죠. 왜? 6이라는 놈은 2 곱하기 3을 분류하고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이유 어차피 얘네 값은 6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부분 얘네가 끝이겠지? 이제 5의 제곱도 한번 보자. 5의 제곱은 어때요? 25 2 곱하기 25, 50까지는 되겠지. 괜찮지?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60을 넘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은 7제곱, 40.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를 다 더해주면 여기 나오는 것이다. 이해됐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답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지만 계속 숫자들을 집어넣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네한테 코인이 주어진 게 없다고. 오케이? 코인이 주어진 게 없다고. 마지막 28번 한번 봅시다. 등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는 절대값 A. 얘네 원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했을 때 n번째 놈을 Bn이라고 하자. 수열 Bn 다음 조건을 만들자. 얘는 등차가 아니야. 자 봐봐. 그러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 등차 수열 기준으로 얘를 절대값 씌웠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그랬어? 그 뒤집은 1차 함수 모양으로 내가 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근데 그럼 봐봐. 얘가 B1이 1이면서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루면서 등차 수열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봐봐. 나는
고2 때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등차 수열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등차 수열, 다시 얘기하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등차 수열에서는 총 경우의 수가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기억이 나는지 몰라. 봐봐.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기출문제 하나 있었거든. 이거인 등차 수열이 뭐 하나, 이거를 만족하는 M이 뭐 존재하고, 그 다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X 뭐지? 세 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기억이 나면 얘기해. 아씨, 기억이 안 나네. 아, 뭐였지? 뭐 하여간 그냥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은 원점을 지나는 경우 총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어떤 유형이 존재하냐면 잘 봐봐. 원래 모습이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리고 원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리고 원래 모습이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거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몰라. 이거를 숫자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이런 느낌이야. -8, -4, 0, 4, 8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6, -2, 2, 6 이런 느낌이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7, -3, 1, 5, 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어.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잘 봐봐. 얘는 마8, 마4, 0, 4, 8 어떤 구조야? 가운데 실제로 0이라는 수열이 존재하는 거야. 이 항이 존재하는 0이라는 항이 존재하는데 그 0이라는 항 기준으로 얘가 어때요? 대칭적인 형태를 이룬다. 이런 수열이 하나가 있고, 얘는 가운데 0이라는 항은 없어. 근데 그 0을 기준으로 얘는 대칭인 거라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얘는 어때? 가운데 거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얘는 대칭이 아니다. 이런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 이 3가지 경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잘 봐. 이걸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해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니? 그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요. 등차 수열의 합을 이렇게 2차 함수로 만들어 볼게.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쭉쭉 더했다고 생각을 해봐. 아, 지금 등차가 양수네. 미안. 등차가 양수니까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까지 더했을 때는 어떻게 돼? 계속 음수값으로 이렇게 나락을 갈 거야. 오케이? 여기가 지금 원점인 상태라고요. 여기가 지금 원점인 상태야. 여기서 계속 나락을 갈 거야. 그러다가 여기 -4까지 갔을 때의 값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이 0을 더한다고 해서 얘의 최소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은 총 2개를 가진다. 이 축으로부터 대칭이다. 이런 모양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고, 얘는 어때? 이 SN이 최소가 되려면 어떤 모양을 유지해야 돼요? 2차 함수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점이 이렇게 쭉쭉쭉 찍히다가 어떻게? 정확히 여기 꼭지점에서 얘가 축을 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 꼭지점의 이 부분은 어디일 거야? 여기까지 더했을 때 그때가 최소일 거고, 근데 그 다음 과정을 한번 보자. 이 다음 과정은 내가 만약 2까지 더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봐봐.
내가 2까지 더했을 때 얘의 수열의 합과 마이너스 6까지 더했을 때 이 수열의 합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와 값이 완벽히 똑같은 요 놈, 이걸로 이제 이차함수의 값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지. 그럼 얘도 당연히 원점을 지날 거예요. 원점이 아니라 요 x 절편을 지날 거예요. 정확히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요, 얘는 어때? 기본적으로 애초에 삐뚤다 보니까 내가 원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쭉쭉쭉쭉 이렇게 그려지다가 어때? 이 마이너스 3까지 더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지. 근데 1을 더하는 순간 얘의 최소값보다는 1이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그게 얘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 뿐이지 얘랑 동일선상에 위치하겠어? 그러진 않을 거야. 얘네 합이 지금 어긋나 있다고. 무슨 말이냐? 내가 얘를 여기까지 더했을 때랑 여기까지 더했을 때랑 누가 더 커? 얘는 마이너스 7까지 계산을 하는 순간에서 마이너스 3이 빠지는 거고 얘는 1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작은 거야? 요 놈이 작고 그 다음에 얘인데 그 다음에 얘라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럼 얘는 영원히 같은 값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어? 얘의 값과 얘의 값은 무조건 다를 거고요. 얘의 값과 얘의 값도 무조건 다를 거고 얘의 값과 얘의 값도 무조건 다를 거고 이렇게 다 어긋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소리야. 이게 배경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노란색 좀 필요 없네. 뭐 아쉬운 거지. 그러면 용제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그럼 요 등차 수열이 결국 여기에 이렇게 점이 어딘가에 찍힐 텐데 그 점이 찍히는 순간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 당연히 봐봐. 내가 아까 제시한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 중에서 1번 모델은 절대 안 될 거야. 왜? 걔는 0이라는 항을 포함하고 있는 놈이라 그랬지. 근데 0이라는 항을 포함하면 얘는 어떻게 돼? B1이 1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괜찮아? 0이라는 항을 포함할 수 없어.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자. 얘의 최소값이 1인데 그게 대칭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이 B1이 1이긴 한데 얘는 사실 마이너스 1이 뒤집혀서 1이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그럼 봐봐. 얘가 1이면 얘가 1이고요. 얘는 그러면 공차가 몇인 거야?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로 올라왔으니까 공차가 2겠지? 그럼 그 공차가 2인 놈을 바라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9고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얘는 어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지? 근데 그럼 봐봐. 이수열은 공차가 양수다 보니까 초항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애초에 정의역이 자연수다 보니까 얘는 영원히 이어질지 몰라도 여기서는 스타트 지점이 어디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판단되시죠? 그러면 내가 대체 어디서 초항을 끊어줘야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어때? 만약에 얘가 오케이 B1 요거야. B2는 뭐야? 어차피 얘 집합이거든. 집합. B2는 똑같이 얘네예요. B3는 얘네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끊긴다고 가정해보자. 얘는 등차수를 이루지. 근데 그 다음에 얘네는 어차피 일로 가나 어차피 대칭적인 모양을 띠기 때문에 B1, B, B3이 등차수열이면 B4, B5, B6도 당연히 등차수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그림은 대칭적인 모양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3번 모델 얘네는 좀 어긋나 있어야 돼요.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어긋나 있는 모델을 한번 그려보자. 어긋나 있는 모델을 그릴 건데 잘 봐. B1이라는 놈은 그러면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어디 있을까? 왼쪽으로 한번 잡아볼까? 오케이? 여기가 만약 1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그럼 얘네는 어긋나 있어야 되다 보니 그리고 얘가 가장 작은 값이다 보니 여기 오른쪽에 찍히는 가장 작은 값은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조금 위에 있어야 돼. 인정? 근데 그러다가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봐. B1은 여기 있어, B2는 여기 있어, B3는 어디 있게?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어떻게 등차 수열을 이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왼쪽에 있는 놈이었거든? 그러면 사실 원고는 뭐야? 얘가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럼 얘 값은 몇이에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 있는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였겠지? 그게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1 플러스 D가 됐어요. 얘네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잖아. 그러면 등차 중합의 성질을 이용할게요. 얘랑 얘랑 더한 거 2 더하기 D가 얘의 2배 마이너스 2 더하기 2D다. 그럼 D는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지. 그랬을 때 얘 값을 실제로 써볼게. 얘가 등차가 4니까 마이너스 1로부터 4 올라왔으니까 얘가 3이고 얘가 5였을 거야. 괜찮니? 납득되시죠? 그러면 얘 그림은 만약에 쭉쭉쭉 이어졌다면 이 값들이 어떻게 되겠어? 3, 7, 11, 15 이렇게 갔겠지? 얘도 쭉쭉쭉 이어졌다면 어때요? 9, 13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놀래라. 이렇게 됐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얘는 지금 등차수를 이뤄. 내가 원하는 건 비사, 비호, 비룩이 등차수를 이루지 않는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초항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끊으면은 얘를 등차수열이 안 되게끔 그래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봐봐요. B4는 볼 것도 없이 얘지. 근데 만약에 B5라는 놈이 얘가 아니라 바로 얘로 간다고 생각해봐. 초항이 여기서 끊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차피 얘는 등차수를 이루겠지. 그럼 B5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일단은. 근데 그러면 B6도 뭘로 고정해? 얘로 고정해. 야 그러면 얘는 등차수열 아니야? 논리구조상 꽉 막힌 거예요 얘는. 안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자. 나는 얘가 왜 안 됐던 거야? 내 마음대로 1을 어디다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 잡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피드백 해보면 얘를 이제 어디로 잡아야 돼? 1이라는 걸 여기다가 잡을 필요가 있다. 여기다 1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B2는 어디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고 B3는 어디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고 이 짓거리를 또 한 번 해보자. 어때? 대칭 근데 사실 얘랑 그냥 대칭 적이다 보니까 똑같이 괜찮은 4 아닐까? 모양 자체가 똑같잖아. 뭐 못 믿겠다면 그냥 해볼게요.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D일 거고 얘가 1 플러스 D일 거야. 얘 모양이 어때? 마이너스 1 플러스 D일 거야. 그러니까 숫자 똑같다고. 비교해보면. 그럼 계산해보면 여전히 D는 4가 나올 거고 그럼 얘 계산이 여기가 5고 여기가 9고 여기가 13이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올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3이고 그 다음에 7이고 그 다음에 11이고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지. 여기서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B1, B2, B3 등차수열이야. 내가 원하는 건 B4, B5, B6이 등차수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B4는 뭘로 고정될 수밖에 없어? 얘로 고정될 수밖에 없어. 왜? 만약에 얘 없는 놈인데 초항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 얘가 등차. 그러니까 B4는 뭘로 고정해야 돼? 여기가 B4로 고정해야 돼. 그럼 얘는 뭐 당연히 있는 놈이지. 얘가 B5였던 거야. 얘 B6은. 그지? 얘가 1로 가버리면 7, 9, 11이 등차수열이 되잖아. 알고 보니 초항은 여기서 잘렸던 거고 얘가 13이 되면서 7, 9, 13이 등차수열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결국 초항이 뭐 뒤집은 놈이 되잖아. 초항은 뭐 마이너스 7이었고 공차는 4였구나. 판단이 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A 몇을 구하래?
8을 구하래. A 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총 마이너스 7에다가 공차 4를 7번 겪었을 거다. 그러면 21이다.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등차수열 모양 꼬라지가 0을 지나는 경우 절대값 실었을 때 이런 모양이 총 3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 3개의 꼴을 미리 알고 있다면 종종 도움이 될 거예요. 종종. 알겠습니까? 종종 도움이 될 거예요. 막 필수적으로 이건 알아야 된다 뭐 이건 아닌데 알아봐서 나쁠 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